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초기 자본주의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먼저 이렇게 발달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초기 자본주의고요. 다음에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가장 늦게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산업혁명과 관련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에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나타났는데요. 그 대표적인 어떤 이론가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자, 그는 시장이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경제 어떤 그런 상황들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알아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조절하고 수요를 조절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가 확대되고 정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만능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도, 서로 노동 간의 어떤 그런 계약도 서로 간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니까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자유로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와 노동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상호 존중하에 자유롭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임금도 이렇게 책정하면 되니까 괜히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는 치안이라든가 국방에만 전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자본가들은 그 자본의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원하는 어떤 노동 조건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의 어떤 그런 처우라든가 그런 노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를 든다면요, 1831년에 영국의 어떤 그런 노동 실태 보고서라는 것이 영국 의회에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는데 하면 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한테 많은 임금을 주기 싫어서 어린 애들까지도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부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의 뭐 돈도 별로 안 줄 뿐더러 장시간 노동에 이렇게 시달리게 만듭니다. 보통 14시간이 기본적인, 하루 14시간이 기본적인 노동 시간이었고요. 아침 먹는 시간이, 한 15분이고요. 점심 먹는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재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을 좀 잘 안 들으면 채찍질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지각을 하면, 그 임금의 4분의 1이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이런 상황에 이제 노출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느냐면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임금을 낮게 주다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공장에서 아무리 많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수요가 받침이 돼줘야 물건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워낙 열악하고 작다 보니까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대공황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공황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경제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공황이 미국만 나타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요. 미국은 일단은 그런 상황을 수정 자본주의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소련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런 대공황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후발 주자들은 독재를 통한 전체주의,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체주의를 통해서 그런 체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는 사라지고요. 다음에 이제 수정 자본주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수정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는 자본주의를 뭔가 좀 바꾸어서 고쳐 써야 되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바꿀 거냐? 정부가 나서야 된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좀 비인간적인 면을 인간적인 자본주의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정부와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기본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정부에서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를,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가 직접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막 만들어 갖고요, 정부의 어떤 그런 하청 기업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요, 노동조합을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을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그런 권익도 옹호하고요,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어느 정도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제적인 어떤 그런 법안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소외계층을 이제 국가가 이렇게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누진 세금 제도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많이 벌어들인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걷고요. 그리고 많이 벌지 못한 어떤 그런 노동자들한테는 세금을 감면해서 세금을 별로 내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이제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많은 점을 해결하는 그런 멋진 제도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과도한 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자유롭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제 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정부가 이제 나서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장기 불황이라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자유로운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유로운 시장 같으면 수요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급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공급이 이제 적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수요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하게 이제 딱 막고 있는 거죠. 어떤 고용을요,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체에서 노동자를 이렇게 해고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규모를 작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 수요가 줄어들지만 가격은 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왜곡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황인데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어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장기 불황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느냐,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이제 좀 끝을 맺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발달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1980년대, 90년대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는요, 소련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어떤 거냐, 시장을 옛날처럼 수정 자본주의가 되기 전 이전의 어떤 그런 시장으로 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가 좀 가능하면 좀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좀 경쟁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기업한테 어떤 많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기업한테 많은 이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는요, 이 세계화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세계화하고 맞물려가지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기업에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고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도 좀 기업에서 좀 안 되는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설 게 아니고 기업에서 알아서 좀 해고를 할 테니까 노동시장을 우리가 좀 마음대로 좀 유연화하겠다. 그러니까 해고자를 기업에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비정규직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좀 발생하냐면,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권익은 굉장히 이제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배와 어떤 그런 형평성은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체 입장에서는, 효율성은 높이 올라갑니다. 기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일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노동의 어떤 그 일반적인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0년까지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모순이 많이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도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스톱된 어떤 그런 상황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초기 자본주의가 이렇게 수정 자본주의로 발달하고 수정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모순 때문에 다시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